안녕하십니까. 위대한 기업에 투자하라 예민수 앵커입니다. 오늘 키워드 브리핑은 코로나20, 코로나20 이렇게 읽어야 되나요?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된 얘기를 좀 계속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올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들이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사태를 겪고 아직까지 진행 중인 상황인데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못 듣던 단어들을 몇 가지 듣고 지금도 듣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가장 많이 쓰는 바이러스의 명칭이고요. 팬데믹이라는 단어가 이제 모두가 알고 있는 단어가 됐었죠. 세계적인 바이러스의 질병의 대유행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는 엔데믹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엔데믹이란 이 바이러스가 있다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죽지 않고 소멸하는 거죠. 그래서 엔데믹이란 주기적 발병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말라리아나 댕기열, 홍역 이런 것들은 바이러스가 지금도 계속 있잖아요. 아프리카 가시는 분들은 말라리아 걸리기도 하고요. 우리나라에도 홍역 같은 거 최근에도 걸리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라지지 않고 지역사회에 계속 잠복해 있다가 조건이 맞으면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전염병을 엔데믹이라고 한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이럴 가능성을 이제 어제 언급을 한 거죠. 소위 이제 우울한 경고라는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영원히 죽지 않는 엔데믹이 될 수도 있다. 마이크 라이언이라는 WTO의 사무차장이 그런 말씀하셨는데요. 이를테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에이즈 바이러스처럼 사라지지 않고 계속 인류와 공존할 수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백신이 개발되더라도 이 사태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거의 완벽하게라는 표현이 합니다만 주도적으로 통제하려면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질병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장기적인 문제로 자리 잡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장기적 문제로 소위 엔데믹으로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모든 전 세계인들이나 정책 당국자에게 이 문제를 장기적으로 대응하라는 WHO의 권고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어제 지인과 만나서 차를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충격적인 단어를 들었어요. 바로 오늘 말씀드리고 있는 코로나20, 코로나20이라는 단어예요. 원래 이 바이러스는 기억하시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죠. 처음에는 이제 중국 우한시에서 발생했다고 해서 우한폐렴이라고 불렀잖아요. 그런데 특정 지역을 이렇게 질병에다가 붙이는 것은 좋지 않다. 왜냐하면 그 지역 사람들은 이제 혐오하게 되잖아요. 우한 사람들 세계적으로 돌아다니다 보면 너 우한이야? 이게 다 피해 다닐 거 아니에요. 그래서 특정 지역이나 사람 이름을 지목하면 안 된다고 해서 2019년에 발병을 했다고 해서 코로나 바이러스인데 코로나19 영어로는 이제 코비드 19 이렇게 공식적으로 명명을 한 거잖아요. 의미는 2019년에 발생한 코로나 바이러스다. 그 말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2019년에 처음 발생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이전에도 꽤 우리가 겪었던 많은 바이러스가 코로나류의 바이러스라는 거죠. 이름이 다 각기 달리 붙었기 때문이라는 건데요. 어쨌거나 이 가을 지금 이제 우리도 이태원 사태만 좀 아니었다면 잠잠해졌을 거고, 그런데 요게 이제 기온이 올라가면 바이러스가 활동을 못하거나 죽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봄, 여름 지나가면서 좀 좋아질 걸로 기대하고 있는 상황인데, 문제는 이게 다시 기온이 낮아지는 가을, 겨울이 되면 2차 대유행이 올 수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며칠 전에 제가 이 키워드로 말씀드렸던 세컨드 웨이브, 2차 대확산이 있을 수 있다는 걸 모두가 우려들을 하는 거고요. 스페인 독감의 1910년 사례가 그랬었다는 건데 그것만큼 우리가 피해를 받지는 않을 거라고 좀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게 2차, 3차의 특별히 온도와 관련해서 이런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어제 들은 분이 또 그분은 이제 친한 이제 의학 관계자의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했다고 해서 들려주는 건데, 기온이 낮아지면 다시 바이러스가 이렇게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게 우리가 첫 번째 이와 관련된 우려이고요. 두 번째는 이번에 의심 증상이 있었다가 검사를 받은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양성이 나온 분이 있고 음성 판정을 받은 분이 있는데 음성 판정으로 받은 사람들은 다 나와서 활동을 하고 있지만 이분들이 다시 바이러스가 오면 양성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 미세한 그 바이러스가 몸속에 남아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지금 그 양성 판정을 받았다가 완치됐다고 퇴원하신 분들도 다시 감염이 되는 사례들을 보고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이게 좀 우려스러운 거고요. 또 한 가지, 오늘 코로나 20, 코로나 20 관련해서 제가 이제 또 한 가지 중요한 단어가 의학계에서 주목하고 있는 점들이 아시아와 유럽, 아시아나 유럽의 바이러스가 다를 수 있다라는 거를 의학계에서는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고 있대요. 사망률을 비교해 보면요, 사망률이라는 건 이제 확진 판정 받으신 분에서 사망하시는 비율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중국이 5.6%예요. 뭐 중국은 뭐 숫자를 좀 가렸다고 하니까 조금 제외하더라도 한국은 사망률이 2.4%입니다. 우리는 굉장히 모범적으로 하고 있는 국가잖아요. 일본이 4.3%입니다. 대략 아시아권은 중국 포함하더라도 2에서 5% 수준인데 이탈리아는 사망률이 14%예요. 네, 스페인은 10%예요. 확진 환자 10명 가운데 8명 가운데 1명이 돌아가셨다는 얘기잖아요. 미국도 6%거든요. 이 차이 나는 사망률의 숫자가 뭘 얘기하냐는 거죠. 그래서 의학계에서는 코로나19로 이름 붙은 연초에 중국에서는 작년 12월부터 1월, 2월까지 우리는 2월, 3월 요때 있었던 바이러스와 유럽을 훑고 지나간 지금 미국에서 창궐하는 바이러스가 다른 게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사망률이 높은 게 물론 유럽이나 이런 데가 뭐 병상도 적고 이런 초기에 마스크도 안 쓰고 이런 문제도 분명히 의료적인 시스템 체제적인 문제, 문화적인 차이도 있겠지만 바이러스의 강도가 다른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20이라고 하는 게 유럽이나 미국에서 나타나는 바이러스는 변이가 아니냐, 변종이 아니냐, 코로나20이라는 새로운 단어를 붙여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코로나20이라는 얘기가 충격적이라는 거죠. 아직 공식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뭐 공식적으로는 말할 것도 없고 아직 이런 단어를 사용하는 사람도 사실은 많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나 변종이나 변이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는 그 전부터 계속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려하는 바이기 때문에요. 코로나20이라는 단어가 그런 점에서 굉장히 기분 좋지 않은 우려스러운 그런 단어이고 이런 단어를 아직 쓰는 사람이 많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냥 잊어버리고 지나가면 최고 좋은 거지만 이런 단어가 다시 나타날 수도 있다는 점에서는 생각을 좀 해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드린 키워드 코로나20 혹은 뭐 엔데믹 관련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이 뭐 대확산 정도의 그런 충격적인 상황이 나타나지 않더라도 우리가 일정 부분 통제한다고 하더라도 꽤 길게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염두에 좀 두는 것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단기전이 아니라 중장기전이라고 봐야 된다는 거죠. 육상에 비유하면 100m 혹은 뭐 400m 정도의 단거리가 아니고 그보다 훨씬 긴 저도 정확히 육상을 모르겠습니다만 5km, 10km 혹은 이게 엔데믹이라고 하면 마라톤인 거죠. 이런 수준이 될 수도 있다. 강도는 낮아질 수 있지만 지속성 자체는 꽤 길어질 수 있다는 걸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생활인으로서 개인들은 생활 수칙이나 이런 걸 계속해서 주의하고 사람 많은데 이런 거 조심해야 되는 거고요. 아직까지도 모이는 것들도 여행 이런 거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행이나 항공업종 이런 건 상당 부분 또 어려울 거고요. 직장에서 이제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혹은 영업하시는 분들,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지금 아주 굉장히 힘들다는데요. 이게 안타깝지만 꽤 지구전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쪽에서 사업 계획을 다시 좀 짤 필요가 있겠고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많이 올랐지만 소위 이제 코로나 관련주나 언택 관련주를 계속해서 봐야 될 이유가 있네요. 예. 그래서 뭐 코로나 관련주는 마스크라든지 뭐 진단 키트라든지요. 교육 관련주도 포함이 되겠죠. 언택 관련주 가운데 특별히 뭐 결제주나 뭐 플랫폼 업체 같은 경우들 사실 뭐 현기증 나게 많이 올랐거든요. NHN 한국사이버결제나 네이버나 카카오나 많이 올랐는데, 예, 이게 뭐 많이 올랐다고 이제 밸류를 따지면서 주가가 가고 안 가느냐 이 문제가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예, 코로나20이라든지 엔데믹으로 이게 길어질 수 있다는 쪽에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기분 좋은 얘기들, 기분 좋은 단어들 를 많이 얘기해야 되는데, 이를테면 뭐 렘데시비르 이런 거 기분 좋은 단어잖아요. 치료제니까. 혹은 뭐 백신이 개발됐다. 뭐 어느 제약회사에서 이런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2차 확산, 세컨드 웨이브, 예, 그다음에 뭐 엔데믹, 뭐 오늘 얘기한 코로나20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서 좀 답답하네요. 그래도 뭐 힘내시고 또 솟아날 구멍이 있고 뭐 지난 제가 이제 기업원 사태를 겪으면서 여러 가지 그 이야기들을 듣습니다만 상당히 인상적인 것은 우리 인간은 질병보다 강하다. 그걸 이제 전 역사를 통해서 이제 증명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각자 힘내시면 좋겠습니다. 키워드 브리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